이건 이제 그 양모 씨의 젊은 시절. 드디어 이제 양승태. 네, 양승태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그 출신 고등학교가 경남고등학교인데 양승태를 우리가 왜 집어넣냐면 뭐 뒤에 뭐 자세히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반어법 행위자를 400명으로 추렸잖아요. 그때 근데 긴급조치 사건을 포함시키려고 했다가 보니까 이거는 그 기준을 그 정도로 낮추면은 400명은 택도 없고 한 2,000명, 3,000명 A급을 뽑아야만 할 것 같아서 긴급조치 사건은 아예 빼고 간첩 사건하고 인혁당 사건이나 뭐 그런 그 주요 공안 사건만 갖고 이제 추렸습니다. 긴급조치는 예를 들면 유신 때 영장 없이 마구 잡아가게 만든 네. 그런 뭐, 조치죠. 예. 반헌법적인. 지금 유신시대 기준으로 하면 여기 싸그리 다 긴급조치입니다. 영장 없이. 예, 영장 없이 유언비어를 선동 날조했고 예.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지금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되잖아요. 긴급조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놈 잡아가 그럼 잡아가는 거예요. 한참 심할 때는요. 이유 없이 수업을 빼먹으면 그것도 최고 사형까지 가능했어요. 그거는 이제 법조문을 쓰다가 좀 잘못 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잡아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놈의 학교는 폐교를 시켜도 되는 게 긴급조치 시대였습니다. 그런 코미디 같은 시대를 겪었고 그때 뭐 사람들 잡아다가 아무렇게나 이제 판결해서 감옥 보냈던 판사들 중대한 반어법 행위인데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 긴급조치는 빼고 간첩 사건만 갖고 조사를 했는데 간첩 사건이 무려 6건, 배석 판사도 4건, 그리고 재판장으로 2건이었는데 왜 하필 경남고등학교가 나왔나? 우리가 경남고등학교가 나온 인재가 또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또 김영삼 대통령도 경남고등학교예요. 그런데 또 이쪽으로 좀 밝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두운 쪽으로 얘기하면 만만치 않은 게 뭐 양승태가 지금 최고죠. 한 2, 3년 전에는 누가 최고였어요? 김기춘. 김기춘이가 바로 경남고등학교 선배예요. 경남고등학교 서울법대 선배인데 김기춘을 상대로 양승태가 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상고법원하고 뭐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젊은 시절에 요 지금 제일 젊은 요거보다 더 젊었을 때 사법연수원 나와서 바로 판사가 된 다음에 처리한 간첩 사건이 혹시 여러분들 최승호 PD가 만든 자백이라는 영화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사건에 나오는 제일동포 사건입니다. 국교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 잠입, 암약에 오든 국교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하여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 위반으로 저 밑에 노란 사진이 김기춘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으면서 제일동포 사건을 쫙 많이 발표했거든요. 그 사건들을 자백에서 뭐 영화에서 최승호 PD가 잘 다뤘는데 거기 나오는 사건들 중에 4건을 양승태가 했어요. 그러니까 최다예요, 최다? 예? 간첩 조작 사건에 6건이면 최다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판사 중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예. 건수로는 최다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제 모든 간첩 사건이 몰리니까 대법원 판사가 돼서 처리한 거는 저희가 카운트를 안 했고 1심, 2심을 갖고 했는데 6건이면 단연 최다예요. 그래서 저희가 짝수가 처음에 있었네. 발표를 할 때가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박근혜 넣고 한교안을 넣었으니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를 넣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양승태가 탁 튀어나오는데 박근혜 정권 시절이니까 우리도 좀 겁이 나서 이걸 좀 어떻게 살짝 그 커트라인을 약간 이렇게 늘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워낙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커트라인 기준 몇 점을 변경한다고 봐줄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다. 선후배 사이에 네. 김준이 간첩 사건 만들어가지고 자기 후배인 양승태를 콕 찍어서 보냈군요, 글로. 뭐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잘 처리해줘서 그러니까 그 그다음에 건들은 다 실제 간첩으로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다 실제 판결이 났고요. 지금 6건 중에 5건이 무죄가 났고요. 한 건이 이번 달 안에 무죄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춘이 가짜 간첩을 만들어서 양승태가 가짜 간첩이라고 판결 내렸는데 지금은 그게 다 뒤집어서 무죄가 되고 있다. 대법원장 양승태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과거 청선 없는 민주화가 낳은 최악의 괴물 대법원장이라고 그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87년 그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민주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직선제였고
그 다음에 관심이 갔었던 과제가 사법부를 어떻게 되살리느냐였는데 법원이 사법부가 과거 청산을 안 했어요. 양승태 같은 사람은 87년도에 판사 그만뒀어야 할, 옷 벗고 사실은 그때 감옥에 보냈어야 할 그런 사람인데 사법부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간첩사건 조작 판결하고 긴급조치 사건을 12건이나 했어요. 독재 정권 하에서 승승장구했죠. 그러니까 출세도 빨랐고 사법부 내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선두주자 엘리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엘리트가 과거 청산 없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그 민주화의 성과물을 여러분 같은 민주시민들이 그 과실을 따먹는 게 아니라 이런 희한한 관료들이 따먹게 되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독재 시절에 부역하다가 네. 그 이후에 그 성과, 그러니까 중간에 단죄가 안 되니까 결국 대법원장까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양승태가 이 거래를 한 게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상고법원 만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법 엘리트들 있죠. 그 엘리트들, 수많은 새끼 양승태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겁니다. 이 박근혜 정권하고 딜을 하면서 사법부의 이익을 사법 엘리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사고를 치게 된 거죠. 지금 검토하신 바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대 판사 중에 최고예요, 기록이? 역대 대법원장 중에 제가 볼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괴물 대법원장입니다. 저는 괴물이라는 용어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양승태를 보면은 정말 그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사법부가 사실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권의 압력을 받으면서 때로는 마지못해서 때로는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력을 한 반면에 여기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의식.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감시하고 사찰하고 하는 일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왕왕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 중앙정보부가 하고 안기부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했습니까? 법원이 한 거예요. 법원이. 그러니까 소장 판사들이 더 경악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재밌는 일이요. 여기 보면은 최순실 그 청문회 할 때 이분이 그 세계일보 사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청문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 양승태 뭐하고 있나 뭐 등산 가는 걸 사찰했다. 그게 폭로가 되니까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찰해놓고 자기를 사찰하니까 그걸 반헌법 예. 사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네. 반헌법 행위를 많이 했고. 자. 요건, 예. 그 다음에 이제 양승태가 뭐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이거 사실은 선거 관련 재판은 6개월 안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양승태가 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그 부정선거 대선 개입,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개표 부정까지 이제 제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그런데 그거 깔아뭉갠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아주 중대한 반헌법 행위였고, 거기에다가 뭐 문건이 나와서 지금 다 알려졌습니다만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죠. 노동사건 같은 거 얼마나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KTX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그 여승무원들이 이제 복직될 수 있다 희망을 갖고 그랬는데 갑자기 판결 뒤집어 갖고 그거 갚아내라 하니까 이건 정말 그 2번, 3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KTX 여승무원 한 분은 그 자살하는 그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간첩 사건으로 그 판결 받았던 사람들, 그 판결이 되면은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되면은 뭐 60%인가 한 3분의 2 가까이를 가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지급이 되니까 그 돈을 갑자기 물어내라고 하니까 뭐 이건 정말 그 한강에 그 뛰어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말씀 그 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 사건도 다 뒤집었잖아요. 이런 게 저희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기의 과거사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간첩 사건도 6건에 긴급조치 12건 해서 도합 18건은 대한민국 판사 중에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박근혜만을 그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그 못된 짓을 저질렀고 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국민들이, 피해자들이 2번, 3번 당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꼭 예. 감옥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양승태
대법원장 말고 예. 대법원장은 이제 곧 이제 검찰에 불려가 수사를 전 받고 제가 보기에는 유죄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 그 외에 9명을 또 선정하셨잖아요. 예, 그 중에서 400명 중에 115명을 추리고 115명 중에 다시 또 9명을 추린 거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 9명은 어떻게 또 추려진 겁니까? 아, 이것도 경쟁이 치열했어요. 너무 기니까 오늘은 그러면 네. 양승태까지만 하고 그리고 다음 고영주요. 네. MBC 고영주. 예, 문재인 공산주의자 네. 고영주는 다음 시간에 고영주는 다음 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을 한 번에 그렇게 이렇게 9명 그럼 나머지 9명 당하려면 앞으로 8번 더 나오셔야 되죠. 아니, 뭐, 양승태는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길게 했지만, 뭐, 다음번에는 뭐 하루에 뭐 2명이나 3명 정도씩 낀들 나가는 걸로 하죠. 그래도 8번 아니라 4번은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 네. 뭐, 그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마음대로 출연 기회를 확보하셨네요. 예, 그 기왕에 나왔는데, 네. 마지막 페이지를 좀. 마지막 페이지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문재인 빨갱이라고 했던 사람의 과거를 를 비롯하여. 화려하군요, 이 사람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비춰주십시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웃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데, 그 참여인원, 그 조사위원으로 나오신 분들이 20명이 넘어요. 다 자원봉사로 장기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수님 길게 얘기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서 들어옵니다, 이게. 뭐, 오히려. 뭐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다른 데마다 하고 우리 총수님이 부르면은 꼭 가는 이유가 확실하게 틀려요. 딴 데 하고 확실하게 틀립니다.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 정기 후원해 주세요.